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 그러고서 이제 뭐 언론들이 난리가 아닌데, 예, 장담드립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해온 대로만 꾸준히 밀고 나가면 됩니다. 미국의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 감시 전용 위성이 지금 계속해서 떠올라가고 있고요. 그거랑 우리 MD가 또 연동하고요. 또 한미 합작으로 이 조기 경보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이 MD에 굉장히 또 훌륭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평양이 지금 지르고 있는 비명이 과연 무슨 뜻인지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대만 선거 끝나자마자 떴단 말이에요. 얘들이 상당히 글로벌하게 놀아요. 예, 1968년 월남전이 구정 공세, 테트 공세로 이게 구정 때 시작해서 그 해 내내 가을까지 갔습니다. 그때 월남 적화의 그 고비를 이제 걔들이 넘은 건데, 예,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1월 21일에 김신조가 왔고 1월 23일에 원산 앞바다에서 미국 그 이제 그 순찰정, 그러니까 정찰정이죠. 예, 푸에블로호를 납치했고, 그리고 그해 10월 말 11월 초에 울진 삼척을 이제 말하자면은 그 다수의 공비가 이제 침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지금 대만 선거에서 이제 쥐어 깨지니까 나 아직도 살고 있어. 나 아직도 멀쩡해. 이걸 이제 시진핑이가 증명을 하려고, 야, 정은아, 두목말 좀 들어라. 한 발 쏴라. 그렇게 해서 올렸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아마 제 추정의 시간이 가고 나면 맞을 겁니다. 얘들이 노는 꼴이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글로벌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예,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좀 올리고, 그리고 좀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주장에 의하면 일종의 이제 극초음속 활강체를 실험했다. 이게 이제 하이퍼소닉 글라이딩 비클이라 그러죠. 예, 탄도미사일로 높이 쏘아 올린 다음에 대개 한 뭐 100km, 80km 이쯤에서 탄두가 분리가 되고, 그 탄두가 물수제비 뜨듯이 대개 이제 고도 한 50에서 60km를 이제 음속의 5배에서 한 7배 정도 속도 사이에서 물수제비를 통통통통 뛰면서 변칙기동 하다가 이제 목표물 위에서 내리꼽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변칙기동한다는 얘기는 뜻이 뭐겠어요? 결국은 정확성과 제어가 핵심입니다. 변칙기동하다가 지가 혼자 길 잃어요. 정확성과 제어가 없으면. 그래서 만약에 정확성과 제어를 고려하지 않으면 모든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입니다. 모든 탄도미사일은 다 극초음속이에요. 일정 구간에서 음속의 8배, 5배, 10배 날아가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활강체를 뭐 달았냐 안 달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걔가 얼마나 정확하게 제어 가능하게, 이걸 머누버러빌리티라 그럽니다. 제어 조정이 가능하게 날아가냐, 그 문제인데, 이 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기술은 역시 천조국 미국이라고 보입니다. 미국이 지금 육군에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LRHW라는 애를 깔았죠. 예, 최근 이제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이제 DFGF, 이게 뭐 동풍 17인가 뭐 그 앞에 달아서 쏘는 애인데, 극초음속 활강체 이름이 DFGF입니다. 이거가 이제 중국이 2019년부터 깔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언론에서는 중국이 극초음속에서 앞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상당히 의심스러운 얘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그거를 이 정확성과 이 제어성을 그 높일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미국이 왜 그거를 반박을 안 하냐? 반박하면 바보죠. 예, 중국의 겁을 먹어야 예산이 국방비에 많이 몰리고, 또 이 사람들이 나태에 빠지지 않고 태만에 빠지지 않고 중국을 경계하게 되니까 미국이 이제 그런 그 언론의 엄살을 가만히 이제 방치하거나 혹은 또 부채질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이와 같은 그 탄도미사일로 올려서 활강체가 분리되는 방식, 그러니까 HGV 방식 말고 공중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 자체가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HCM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극초음속이 요새는 이제 미국에서는 항공기를 극초음속으로 만들면, 예, 그래서 일반 초음속 미사일을 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이게 한 발에 1억 달러 이상 갈 거로 지금 가격 견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야, 한 발에 1억 달러짜리 미사일 어떻게 쏴? 근데 이제 만약에 극초음속 항공기가 있다 그러면은 항공기 자체가 극초음속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초음속 미사일 그냥 쏘면
효과는 극초음속 미사일 쏜 거보다 나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좋을 거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이런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항공기 분야는 뭐 당연히 족탈불급 미국뿐입니다. 이건 뭐 비교 불가해요. 예, 중국이랑. 그래서 이제 이 정은이가 이제 이 극초음속 그 활강체 실험했다. 뭐 평양이 그렇게 발표하는데 이게 정확성과 저기 뭐야 그 조정성에 대한 얘기가 없이 극초음속 활강체 실험했어요. 아니 모든 탄도미사일은 다 극초음속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언론이 하나도 안 하죠. 그래서 호들갑 패닉 대잔치를 하죠. 썩녀리가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 민족을 지금 전쟁의 위험에 빠뜨린다. 이렇게 이제 한자락 깔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심보입니다.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성공 1분이면 서울 하늘 뚫린다. 뭐 이게 사람들을 패닉에 질리지 못하게 해서 아주 안달인 자들이에요. 이게 참 진짜 문제야. 그 다음에 심지어 연합뉴스 TV 여긴 조금 그래도 좀 그 객관적인 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게임 체인저 극초음속 미사일 한미 방어망의 위협. 그 다음에 요격 어려운 무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있죠. 예. 서울 1분 때 타격 가능. 한미일 요격망 무력화. 그 다음에 사드로도 요격 어렵다. 고체 연료 극초음속 성공. 기습 공격도 가능할 듯. 서울 1분 때 타격 가능. 뭐 이제 국민들을 패닉에 못 질리게 해서 아주 그 안달을 했습니다. 극초음속 IRBM 발사 성공, 한미 요격 비상 한 적 없는데 왜? 아니 이게 무기에 대해서 ABC도 모르면서 국민을 우민화시키고 패닉에 빠뜨리는 게 언론의 사명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제가 요새 보고 있으면 막 구역질이 나와가지고 예, 정말 동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북이 극초음속 미사일 성공했고 사실이면 평양 서울이 1분이다. 뭐 사실이면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거 웃기는 소리다 이런 소리 안 했으니까 예, 마찬가지죠.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 뭐 어디야? 이거 뭐 저기 나오는 거 보세요. 음속 5배로 평양서 서울까지 1분 변칙 기동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 무력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이가 북한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단단히 매를 벌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한자락 깔고 이제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이제 지랄 환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왜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하고 있을까? 예, 김정은이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기본적인 계산은 뭐냐면 몸값을 높이면 어디로 구르든 살아날 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김정은 쪽 그러니까 평양의 플랜 A는 중국에 대한 충성을 하면서 체제를 유지하는 거죠. 중공에 봉사하는 말발굽 보디가드입니다. 중공의 그 말발굽 지역 그러니까 랴오동, 베이징, 산동으로 이루어진 그 중공의 심장부, 중공의 핵심 거기 보디가드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중공이 그러면은 왜 이렇게 북의 핵과 미사일을 채워줬냐. 예, 첫째는 이제 한국인을 친중화하는 거죠. 심리적 강압을 가해서 우리 중국에는 너희를 북한의 핵 미사일의 마수로부터 구원할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당연히 우리 중국을 좀 잘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 뭐 이게 뭐 그게 이해찬이 뭐 이재명이 문재인이 뭐 이런 자들의 그 기본 논리잖아요. 예. 그게 심리적 강압이죠. 두 번째는 이제 밀리터리 코어션 군사적 강압이죠. 여차하면 괌이나 하와이를 깔 수 있으니까 우리 대위대한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남중국 해와 대만을 도모할 때 너에게 시간방진 양키들은 한국에 있는 양키, 미국에 있는 양키들, GI들은 감히 그 궁뎅이를 떼지 말아라. 뭐 이런 그 군사적 강압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퀘스천 마크를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중공이 북한에다가 핵과 미사일 채워줬어. 근데 중공이 과연 북한에 야 쏴라고 명령 내릴 수 있겠냐? 이거 쏘는 순간 중공도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쏘는 순간 싸움 크게 붙으니까 그 다음에 북한이 접수 평정돼 버리잖아요. 북한이 접수 평정된다는 얘기는 말발굽 랴오베이샨을 지킬 수 있는 수문장이 없어진다는 뜻이니까. 불과 거기서 뭐 200-300km인데 그 보하이만이. 예. 그게 이제 의문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서로 그렇게 해서 중공이 미친 명령을 내리면은 그걸 또 평양이 수행할까? 평양 입장에선 그거 방아쇠 누르는 순간 걔가 요격 안 당하고 서울에 가던 말던 간에 방아쇠 누르는 순간 자기들은 절멸이야. 지구상에서 없어져.
또 계산이 다르다고 이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여기에 플랜 B가 숨어 있거든. 이 평양 애들한테는. 플랜 B는 뭐냐면 핵과 미사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중공도 우리 함부로 못해 그때는 많이 갖추면 그렇지. 거기다가 우리가 여차해서 체제 매각할 때 몸값이 얼마나 비싸지겠어. 미국한테 바가지 좀 씌울 수 있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면 예, 참 나름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이나 그 평양 것들이. 예. 자, 그래서 이자들이 이제 그 중공에 보내는 메시지. 이제 대만에서 중공이 이제 개구력한 거 아니에요? 아예 오죽하면 전쟁이나 평화냐? 너희가 지금 국민당을 찍지 않고 민진당 라이칭더를 찍으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너희는 중국과 2010년에 맺은 FTA가 깨져서 밥을 굶는 수가 있도다. 전쟁이나 평화나 슬기롭게 선택하거라.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엄청난 공작을 했는데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이 치고 들어가는 거지. 주인님, 대만은 잊어버리시라요. 고조 우리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베이징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그렇자도 기분이 울적한데 네가 한번 불꽃 한번 올려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올라간 거예요. 대만 선거 다음 날. 참 흉악한 자들끼리 만난 거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해온 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먼저 이제 그 미 우주군 정찰 자산과 실시간 연동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우주 기반 적외선 감시 위성 체제 SBIRS (Space Based Infrared System이라고 불리는 거고 한 19개쯤의 위성이 지구 정지 궤도죠. 지구 정지 궤도, 그러니까 지구 스테이셔너리, 지구 정지 궤도에 올라가서 그게 지구를 딱 분할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제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걸 올리면 그 불꽃을 감지하니까 바로 이제 이 감지가 되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뭘 하고 있냐. 어마무시한 걸 하고 있습니다. HBTSS라는 거랑 NGP, NGG라는 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지금 위성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DSP, SBIRS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구 정지 궤도에 올라간 지오스테이셔너리 오비트에 올라간 적외선 감시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NGP는 뭔데? NGP는 뭐냐면은 차세대 극궤도 위성 체제 Next Generation Polar Orbit으로 여기에도 이제 꽤 많이 올리는데 폴라 오비트로 하면서 그거는 주로 중국, 동아시아, 서태평양을 돈다고요. 이게 남북으로 도니까. 그 다음에 이제 NGG는 뭐냐? 이건 Next Generation 차세대 지구 동기궤도 위성 체제 지오 싱크로너스 오비트입니다. 지오 싱크로너스 오비트와 지오 스테이셔너리 오비트는 굉장히 유사해요. 다른 점은 뭐냐면 둘 다 궤도도 거의 같아요. 35,000km 대역으로 높게 올라가는 애인데 지오 싱크로너스 지구 동기 궤도는 이렇게 이렇게 지구를 도는 그 궤도가 지구의 그 적도에 의한 그 면에 대해서 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새틀라이트 그라운드 트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이 지구 표면에다가 그리는 그 흔적, 그 흔적이 그러니까 경도는 똑같아. 예를 들어서 뭐 동경 124도 그러면 이제 백령도랑 산동반도 중간이야. 경도는 똑같은데 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런 일을 벌여요. 얘가 그러니까 지구 동기궤도 지오 싱크로너스 오비트는 반면에 지구 정지 궤도는 이거는 적도 위에 올려요. 적도면 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를 지나는 적도 있잖아요. 인도양이라 그 적도가 연장된 그 면 위에 올라가서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좀 다르죠? 어쨌거나 NGG도 요새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NGP, NGG 그 다음에 먼저 번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우주 기반 적외선 감시 시스템, 감지 시스템 뭐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저기 탄도미사일 그 불꽃 나왔어. 너 말이야 궤도 추적
좀 계산해봐, 그거 좀 추적해봐 하고 명령을 때리는 애들을 요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2, 4분기부터 걔를 뭐라 그러냐면 HBTSS라고 부릅니다. 극초음속 감시 위성 체제예요.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감시 위성 체제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저거는 계산 안 한 거지. 위성이 탄도는 계산 안 한 거예요. 위성이 어느 지역에서 지금 탄도미사일이 떴다 안 떴다지 탄도를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해요. 왜 그러면 이 위성이. 그런데 이제 HBTSS는 얘가 여러 대로 올려가지고 위성이 직접 탄도를 추적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초음속 잡을 수가 있으니까. 탄도로 아니까. 예.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한미 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MD 정보 실시간 공유 체제 아닙니까? 하와이에 우주군 센터 두고 거기로부터 같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또 일본도 같이 공유받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미국으로부터 이 앞에서 말씀드린 SBIRS 정보 다 받는다는 소리고요. 미국으로부터 여기에서 나오는 HBTSS 궤도 추적 위성 정보 다 받는다는 소리고요. 또 미국으로부터 뭐 이런 다른 위성에서 정보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한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잘 해왔어. 그러니까 저런 거를 기사를 쓰려면 북한이 저렇게 위험한 게임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다. 그런데 기술적 한계가 있던 없던 간에 윤석열 정부는 이러이러하게 미리 해왔다. 이렇게 써줘야 될 거 아니야. 후자는 없죠. 그 전자에선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얘기도 왜 명확한지 안 밝히죠. 그러니까 국민은 바보되라. 너희는 우리가 조작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것들은 국민을 상대로 인지전쟁을 벌이는 국민 인지 반란 집단이에요. 대한민국 언론은. 대한민국 언론은 한국인의 커그니션을 조작하려고 뒤흔들려고 하는 인지 차원 심리 전쟁을 벌이고 있는 반란 집단이에요. 제가 보면. 자수하세요. 예, 언론에 계신 분들 조중동 포함해서 자수하세요. 당신들은 반역자야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첨단 조기 경보기 도입 및 노하우 획득이 있습니다. 어저께 짧게 말씀드려서 오늘 좀 강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비행기처럼 우리가 알던 조기 경보기랑 많이 다르죠. 예, 우리가 알던 조기 경보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 등짝에 벽돌장을 세워놓은 큰 담벼락 같이 하나 세워놓고 돌아다니는 애가 있죠. E7 그게 최신형이고 옛날 거 E3는 여기 또 쟁반을 하나 둥근 걸 등짝에 싣고 다니죠. 근데 지금 여기 조기 경보기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몸체에다가 볼록하게 붙였죠. 그래서 이걸 컨포멀이라 그럽니다. 컨포멀 조기 경보기인데 최첨단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자 장비들이 전부 작고 파워를 덜 쓰게 되니까 보잉 707, 767, 737 이런 걸 안 쓰고 이 날씬한 비즈니스 제트를 쓰는 거예요. 얘 비즈니스 제트로 들어갔을 때 얘가 승객이 14명밖에 안 태우는 세계의 부호들이 타는 비즈니스 제트입니다. 글로벌 650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채공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채공 시간이 한 2배쯤 됩니다. 이게 뭐냐면 10시간이 채공 시간이 넘으니까 한 교대조가 타고서 가서 현장 투입해서 8시간 근무하고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지. 8시간 근무하면 초주금 되겠네. 그 예민한 일이라. 뭐 국가를 위해서 가끔씩 초주금 하고 사세요. 뭐 내가 하나. 예. 젊은 우리 장병들이 하는 거니까 장교랑 예. 열심히들 초주금 내면서 국가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이 양쪽에 불룩한 데에 이제 S밴드 레이더고요. 이제 저기 주파수가 장파장이죠. 그거보다 더 장파장인 L밴드가 이 뒤에 뾰족하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데랑 코에 매브릭 코가 동그랗게 튀어나온 데 여기가 L밴드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다 장파장들이에요, 비교적. 그럼 장파장은 원래 이 물체를 잘 식별을 못해요. 감지는 하는데 특정을 못하는데 얘는 이제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극복을 해서 이런 장파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IAI 국영 방산회사 IAI의 자회사인 레이더 전문회사 엘타의 솔루션입니다. 굉장히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이제 기획되고 있는 이거 지금 전 세계에 없어요. 이거 비슷한 건 있는데 이스라엘에 딱 이 형태로는 없어요. 이 G6500으로는 G6000인가 가지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5,500인가 6,000 가지고 했어요. 저 기체가 좀 달라요. 지금 나와 있는 조기경보 중에 이제 베스트를 한국에 아주 값싸게 또 기술을 상당 부분 그 이전 받는 걸 조건으로 들여오는 거가 된 거예요. 뭐 기분 좋으니까 한번 동영상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레이더 위치인데 보면은 이제 그 옆에 불룩한 거 저게 이제 그 S 밴드고요. 앞뒤로 있는 게 저게 L 밴드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벤발로 이거 그냥 물건만 사오는 게 아니에요.